금으로 만든 쌀국수가 있다면 믿기실까요? 쌀국수 값만 388만 8,888원, 하나로 21만 2,333원이고요. 거기에 서비스 차지, 부가세 8%까지 하면 쌀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440만 9,999동, 우리 돈 24만 785원입니다. 달러로는 174달러 정도 되네요. 인구 1,000만의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의 랜드마크 81에 위치한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예약만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쌀국수는요, 작년 100그릇 한정판으로 만들어 판매가 됐는데요. 너무 성공적이어서 2024년 4월부터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트러플, 미국산 앵거스, 가고시마산 와규 A5, 프랑스산 푸아그라, 그리고 23K 금박지가 주 재료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호치민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트러플, 와규, 푸아그라로 만든 쌀국수를 100달러에 언제든지 맛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싶다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사우스TV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베트남 쌀국수에 관한 것인데요. 한국에서도 사실 중국 음식처럼 꽤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외국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트남 쌀국수로 부자가 된 베트남인이 정말 많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최고의 부자라는 빙그룹의 회장도 이 쌀국수 라면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여 그의 발판을 마련했죠. 해외에서도 쌀국수를 팔아서 부를 축적한 베트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까지 말이죠. 한국에도 유명한 쩐티마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월 매출 1억, 가맹점 300여 개를 가진 쩐티마이 씨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 돈으로 16억 원에 달하는 대저택을 선물했다는 후담도 전해집니다. 민족 초월, 인종 초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마약국수. 베트남 쌀국수의 역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쌀국수는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침 식사입니다. 사실 베트남 쌀국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세기 말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라고 추정한다고 하네요. 왜죠? 알고 보니 역사 있는 전통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인들이 소고기를 즐겨 먹다 보니 베트남에서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인들은 돼지고기, 닭, 해산물이나 물고기 등을 사용해서 국물을 내는 요리를 즐겼지만 고기를 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로 인해서 소고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소고기 뼈가 남아돌기 시작한 거죠. 이 가난했던 베트남인들은 이 뼈를 이용해서 진하고 담백한 국물을 만든 다음 중국에서 들여온 쌀국수를 첨가한 요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포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포보가 탄생한 곳은 하노이에서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남딘이라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보가 가장 유행한 곳은 수도였던 하노이였죠. 그리고 1954년 베트남 북부가 공산화되면서 북쪽 베트남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당시의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시에도 포가 퍼지게 됩니다. 이 북쪽과 남쪽의 쌀국수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전통적인 북쪽의 쌀국수는 담백함을 우선하며 들어가는 재료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균형과 풍미를 중요시하는 거죠. 반면 베트남 남쪽은 농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향신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북쪽인들에 비하면 달콤한 맛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취향에 따라 사이공에서의 쌀국수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맛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허브들, 건더기가 많이 보이는 진한 국물,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와 해산장이라고 하죠. 호이신 소스 등 사이공의 쌀국수는 북쪽의 쌀국수에 비해 훨씬 많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사실 베트남 원래 하노이의 쌀국수에는 미트볼도 없었다고 해요. 허브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허브의 향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겐 하노이식 쌀국수가 훨씬 잘 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의외로 전통 음식보다는 현대 음식에 가까운 것이 이 베트남의 쌀국수인 거죠. 겨우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 전 조금 더 소울과 히스토리가 있는 음식이길 기대했었거든요. 베트남 쌀국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포이긴 하지만 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식당에서 주문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아주 간단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포는요, 쌀을 주재료로 하는 넓적한 면입니다. 그리고 후티에오, 쌀로 만들어졌으며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깐, 베트남 남쪽에서 만들어진 면으로 쌀에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투명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죠. 그리고 분, 하노이 분자가 정말 유명하죠.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면처럼 생겼습니다. 미엔은 쌀, 칡, 고구마 등 재료가 다양한데요. 가장 큰 특징은 그 투명성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반다라는 이름의 면인데요. 북쪽 하이퐁에서 만들어진 면으로 붉은 쌀과 녹차가 주 재료이고요. 아주 두껍고 넓적한 것이 특징입니다. 면 종류를 크게 나누면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각 지방마다 발전한 고유의 쌀국수까지 찾아본다면 수십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쌀국수, 그리고 그만큼이나 흔한 쌀국수 가게. 베트남인들은 얼마나 많은 쌀국수를 소비하고 있을까요? 쌀국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아주 재미난 기관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WINA라는 곳입니다. 월드 인스턴트 누들 어소시에이션. 세계 라면 협회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이 주요 멤버 중에 하나가 일본의 니신, 그리고 한국의 농심입니다. WINA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2020년 베트남이 일본과 인도를 제치고 세계 3위의 라면 소비국으로 올라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약 70억 개의 라면을 소비했다고 하네요.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네시아인데요. 베트남의 뒤를 따르는 4위와 5위는 인도와 일본이었죠. 이들이 베트남 못지않은 인구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농심에 따르면 한국인이 1인당 73개의 라면을 소비할 때 베트남인들은 1인당 87개의 라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최고의 라면 브랜드라는 하오하오의 에이스쿡은 2022년 순이익이 1조 5천억 동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81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인구 한 사람당 800원씩 남긴 셈이죠. 베트남 라면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한국 라면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전체에 약 50개의 라면 공장이 가동 중인데요. 그 중에는 농심과 팔도가 있죠. 한류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의 라면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자체도 큰 시장이지만 이와 같이 베트남의 공장을 늘리는 것에는 또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쌀국수 시장 때문이죠. 글루텐 프리 그리고 비건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고 있는 식품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쌀국수 시장인데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전 2019년 세계 쌀국수 시장의 규모가 16억 8,550만 달러였다면 팬데믹 후에 2022년에는 48억 8,551만 달러의 시장으로 급성장을 하였고요. 향후 2030년에는 140억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쌀국수, 레스토랑, 건면 시장, 그리고 라면 시장까지 모두 합해서 말이죠. 베트남은 태국과 함께 쌀 수출 1, 2위를 다투는 국가죠. 풍부한 재료, 싼 노동력, 그리고 각종 외투법인에 부여되는 혜택들, 라면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하기에 손색이 없는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쌀국수 시장은 크고 있다고 하는데 쌀이 남아돌아서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제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쌀국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미광이라는 광남지방의 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작자작한 국물과 부드럽고 넓은 면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쌀국수 종류만 해도 25종이 넘더라고요.
이 역사가 길지 않은 베트남의 쌀국수가 세계인의 입맛을 단시간에 사로잡은 비결은 아무래도 풍부한 자연에서 오는 다양한 식재료와 향신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산물인 쌀을 이용해서 이런 면 요리들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스낵 같은 기분으로 만든 영상인 만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보내시고요. 고스하우스 TV였습니다.